자, 12.3 그날 국회 저 기록 프로젝트. 오늘은 외통위 의원들 플러스 꼽사리 한준호 의원 모셨습니다. 한준호 의원님이 왜 외통위에 들어왔는지 좀 더 설명드리기도 하고 그냥 쭉 그 성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준호, 이재정, 차지호, 이재강, 홍기영.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상임위별로 모으고 있는데 한준호 의원님 국토위신데 왜 여기 오늘? 저는 외통위를 지원했던 사람. 지원했던 사람. 네. 한준호 의원님이 오늘 아니면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디다 좀 껴달라고 그래가지고 외통위에 지원했던 적이 있으니 외통위에 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한준호 의원님 그럼 외통위 아니니까 먼저 시작해 보죠. 네. 한준호 의원님이 그 이재명 대표 도착했을 때 네네. 그 의원실 아니, 대표실에 계시면 안 됩니다. 네네. 제 방으로 오시죠. 네. 지금 일단 그렇게 시작된 정확하게 거죠. 국회의원 회관 이제 엘리베이터 타는 2층에서 네.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어디로 가시냐라고 물어봤더니 방으로 가신다고 해서 좀 위험하다. 좀 시간을 좀 벌어야 되니까 제 방이 구석이거든요. 바로 근데 같은 라인이에요. 대표님하고. 그래서 같은 라인이라 좀 끝으로 피하자 해서 제가 이제 제 겨우 방으로 피한 게 자기 방이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왜냐면은 일단 대표의 동선을 먼저 체크를 할 것 같으니까 그 동선에서 시간을 좀 벌어야 뭐 전화도 하고 다른 분들 좀 부르고 할 것 같아가지고 제 방으로 이제 모시고 가서 이제 방문을 가구로 다 막고 그 제 방 들어가서 방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이제 연락들을 취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다가 그 숲으로 옮긴 건 언제예요? 헬기가 떴을 때. 네, 이제 헬리콥터가 떴다라는 얘기를 듣고 군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수행비서관에게 차키를 받아서 제가 운전을 하고 거기 이제 대표님하고 그리고 이제 이해식 의원님 그리고 경호 담당하는 분 해가지고 정확하게 숲으로 간 건 아니었고 헌정기념관 쪽에 차를 이제 대놓고 거기에 이제 등이 없는 곳에 대놓고 조금 있다가 차 안도 좀 위험할 것 같다. 차가 추적이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숲으로 이동을 했죠. 숲으로. 네, 거기 숲이 사람이 안 보일 정도의 숲이에요? 네네 안 보입니다. 그리고 담 옆이라서 뭐 여차하면 다시 담을 넘어서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숲에 숨어 있었다고 하더니 네네네. 숲에 숨어 있었습니다. 숲에 숨자는 건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뭐 숲에 숨자는 거 누구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제 차에서 제가 전화하고 있으니까 다들 내려서 숲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네네. 본능적으로 어두운 곳으로. 네, 차도 위험하겠다 해서 이제 다 차문을 열고 다 내리신 거예요. 자, 우리 어제 네. 예, 어제 오셨던 의원 한 분이 저 펜넬을 들고 왔거든요. 예. 한준호 의원님 그래서 어디로 넘어간 겁니까? 여기 있네요. 이 육문 있는 이쪽인데요. 네, 아니 육문. 저한테 보여주시면 안 하고 네. 화면에 네네. 카메라에 비춰주세요.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자. 네. 저를 날려주시고 네네. 한준호 의원만 비춰주세요. 네. 단아하게.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 부분인데, 네. 네, 이 부분 쪽에 보면은 여기 나무가 있네요. 여기. 네, 요 나무 있는 쪽, 요 숲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무가 많아요? 네. 한준호 의원님은 언제 어떻게 도착하셨는데? 저는 국회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10시 30분 저희는 이제 그 윤석열이 담화를 발표한다고 해서 이걸 틀어놓고 있었어요. 틀어놓고 있다가 어디서요? 식당에서요. 어. 식당에서 보좌진들하고 식사하다가 10시 반쯤 이제 윤석열이 뭐 발표한다고 해서 이걸 아예 틀어놓고 밥을 먹다가 그걸 보고는 그냥 바로 뛰어들어왔으니까 40분쯤 국회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일찍 네. 국회 근처에서 문 식사하다가 앞에서 네네. 바로 뛰어들어왔는데 네. 본청으로 안 가고 의원회관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네네. 본청 쪽에는 사람들이 아직 모이지 않는 것 같았고 단톡방에 보니까 이제 천준호 의원께서 이제 모여달라라는 요청이 있는데 우선 방에 가서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될 것들이 있어 방 가다가 이제 대표님을 만난 거죠. 아니 그러면 지금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이때까지 확인하기로는 신정훈 의원이 국회 맞은편 오피스텔에 있다가 44분에 네네. 44분에 그 건널목을 건넜다. 네. 이걸 최초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차 타고 더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 10시 40분에 이미 네, 저는 국회에 들어와 있었죠. 국회 그 의원회관에 들어 있었는데 네. 근데 왜 본회의장에 안 간 거예요? 본회의장에 아직 본회의장에 갔어야 되는 건데 의원회관에 계셨네? 네네네. 의원회관에 계시다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대표님과 함께 피신하였다. 네. 숲속에. 네. 그러다가 한 분을 자 뛰어가봐 해봤다면서요. 아, 김태선 의원.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방에 있을 때 이제 수행실장 그리고 비서실장 두 분을 빨리 연락을 해야 돼서 연락이 돼가지고 두 분이 저희 방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피신해서 그 숲 쪽에 있다가 아무래도 본청 쪽에 사람들이 모이는 건 저희가 계속해서 카운팅을 하고 있었는데 통로가 확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김태선 의원에게 네가 먼저 좀 가봐라라고 해서 이제 김태선 의원이 먼저 가고. 김태선 의원은 뛰다가 계엄군을 발견해가지고 네. 자기 죽는 줄 알았다고 하는데 깜짝 네, 네, 놀래가지고 네, 네. 그래서 내 뒤에서 오면 안 되는데 아, 생각했다는데 그때 네. 계엄군을 동시에 같이 발견했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다들 기억에 약간씩의 오류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김태선 의원을 보내놓고 나서 저희가 간 거는 그 뒤에 저하고 이제 이해식 의원님 네. 두 사람이 한 140명 좀 넘어서 150명 가까이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제 원래는 대표님을 모시고 갈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본회의장에. 네, 아예 없고. 150명이 넘었으니까 네. 대표님을 가지 마시고 네, 여기 일단 계속 어떻게 될지 계셔라. 모르니 계속 여기 계시라. 해제를 시켜놓고 나서 안전한 상태에서 모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 저희는 오지 마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12시 때였던 것 같은데 12시 때쯤 돼가지고 저랑 이제 이해식 의원이 1차로 일단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좌진하고 실시간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하 통로가 확보가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계엄군하고 대치하다가 빠져서 이제 그 지하를 통해서 이제 본회의장에 들어갔더니 천준 의원이 저한테 대표님 어디 계시냐 그래서 잘 피신해 계신다. 그랬더니 다들 논의를 하다가 그리고 대표님 혼자 남겨놓고 온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어. 제 보좌진도 같이 있었고 이제 뭐 경호 인력도 같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대표님이 지금 이 시기에 들어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다시 대표님을 모시러 가서 모시고 다시 들어왔죠. 그러니까 네. 제 말은 먼저 뛰게 했잖아요. 잡히나 안 잡히나 보려고. 네네네. 한 명쯤은 희생해도 되지 않을까. 이거 다 영상 없습니까? 숲에 있으면서 찍은 영상이라든가 영상이 하나도 없어요? 숲에서 찍은 영상은 없고요. 지금 뭐 준비가 된 화면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본청에 저랑 이해식 의원이 진입을 하다 계엄군하고 맞닥뜨린 영상이 하나 있어서. 이겁니까? 네네네. 진입을 막으실 권한은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네네. 빨리 문 열어요. 네네. 나와요. 네네. 계엄군은 저때 이제 이해식 의원이 그 신분증도 보여주고 했는데 이 윤석열이 계속 그러잖아요. 그 신분증 확인하고는 다 들여보내줬다. 거짓말이네. 네, 근데 신분증 확인을 해줬는데도 이제 맞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치를 하다가 잘 보면 제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어요. 제가 계속 이제 통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들으라고? 네, 계속 소리 들리게? 네, 계속 하고 있고 저 때 갑자기 이제 보좌진이 의원님 지하가 확보됐습니다. 해서 저희가 저렇게 대치하다가 조용히 다시 걸어나와요. 한참 항의하다가 네네, 항의하다가 형이 뒤로 돌아서서 이해식 의원님께 형님 저기 진입로가 하나 뚫렸답니다. 해서 살짝 빼가지고 저희가 이제 국회 본회의. 그래도 저거라도 남아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니까요. 자, 그럼 다른 분들 좀 들어볼까요? 자, 제일 여기 계신 외통위 의원들 중에 제일 먼저 도착하신 분이 누굽니까? 한 11시 45분. 저는 12시 한 20분쯤. 저도 12시 반이 넘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일찍 도착한 것 같아요. 차주 의원님은 언제? 연락받고 뭐 올림픽대로 있었었거든요. 집에 가려고 오산 가려고 가다가 연락받고 올림픽대로에서 한 1분에서 한 3분 정도 멍하게 그냥 갔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안 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하는 그 계엄이 그 계엄이라는 생각이 한 3분 뒤에 드니까 그때 차 돌려가지고 이제 국회 쪽으로 냉큼 달려갔습니다. 도로상에 있다가 바로 네네네네네. 오셔가지고 도착을 몇 분 정도 하셨어요? 그게 시계를 볼 여유는 전혀 없었었는데 연락받고 한 15분 정도 뒤에 도착을 했었으니까 한 11시 전후 정도 되지 않았을까? 빨리 도착하신 편인데 그러면? 네네네. 그러면 담을 넘으셨어요? 담 넘었죠. 제가 국회에서 유일하게 담을 2개를 넘었습니다. 하필이면 담 넘었던 데가
국회 뒤편에 보면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거 산문 네. 아니 사문 쪽 여기 저기 국회 운동장 쪽에 네 그쪽에 이게 이제 어린이집이 2개가 있는데 제가 담을 이렇게 넘었는데 안에 담이 하나 낮은 담인데. 담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담이 제일 낮은 담이고. 잘못 넘었구나. 아니 근데 뭐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그때 뺑글 돌면서 네. 이제 국회를 한 바퀴 돌면서 경찰이 한 10m 간격으로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갈 구석을 찾다가 다행히 이제 조금 간격이 먼 데가 있어서 내려서 바로 들어갔었었는데 그때 딱 제가 들어가 나니까 저희 이재강 의원님보다 덩치가 훨씬 큰 보좌관 한 분이 네. 따라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잽싸게 넘었는데 그분은 또 못 넘으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넘는 거 도와드리고 그리고 한 기자분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왜소한 여성분 한 분 있으셔서 딱 넘기는 걸 도와드리는 그때 경찰들이 월담이다 하면서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엄청 뛰어갔죠. 그랬더니 안에 담이 하나 더 있어서 그 담을 넘다가 걸렸어요. 바지가 걸렸는데 그 담에 그래서 거의 거꾸로 매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전 제가 구해준 그 보좌관 분이랑 그 기자들이 저를 이제 구해줄 거다 생각을 했었는데 가버렸어요? 그냥 가버려가지고 아 진짜 거기서 한 2, 3분 매달려 있었네. 2, 3분이나? 고생하면서 바지가 거의 걸려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겨우겨우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국회 안으로 얼른 들어갔죠. 표결도 못하고 다음날 아침 차지호 의원 국회 담에 매달려 있었는데. 아니 거기가 거기 헬기 내린 데잖아요. 헬기 내린 지역이어서 오래 매달려 있었으면 바로 이게 레펠 타고 다시 올라갈 뻔했어. 혹시 사진 없습니까? 사진 없습니다. 아니 그럴 때 찍으셔야지 이렇게 매달려 있는 장면을. 아 그 뭐 담을 다시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그 다른 분들 2분 도망가고 저 외로움을 느끼면서 겨우 그 담에서 낀 바지를 뺐죠. 자 국회 담에 매달렸던 유일한 국회의원이. 저도 담장에 매달렸어요. 그러세요? 예. 어디서 매달리신 겁니까? 홍 저는, 의원님입니다. 예, 도착했는데 정문 쪽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옆쪽으로 와서 담을 이제 시민들이 올려줘 거기가 철제 펜스인데 영상 없습니까? 예? 영상? 사진은 제가 보내드려. 저 사진이 네. 부상당한 사진. 아무튼 다리를 이렇게 딱 걸쳤어요 넘어가려고. 네. 근데 경찰이 나타나가지고 딱 누르는 거예요. 다리를 넘어가지 예, 못하도록. 뒤에서는 밀고 근데 펜스가 이렇게 돼 있어 다리가 계속 뒤틀리면서. 다리가 거의 걸려가지고. 예. 진짜 아팠겠다. 부러질거나 아니면 이제 꼬꾸라지는 걸로 위협감을 느껴가지고 이제 뒤에 시민들한테 도저히 안 되겠다 내려달라 해가지고 이제 저희 의원들 방에서 수소 충전소 쪽으로 가면은 담이 낫다 그래가지고 글로 이동하는데 경기도당 사무처장 했던 당직자가 저를 알아보더니 일로 넘으십시오 의원님 해가지고 옆에서 한 분이 바로 길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제가 거기를 짚고 올라온 등을 거예요. 대줘가지고 의원이 왔다고. 예, 아니, 빨리 진입해야 된다고. 국회의원들 오면은 이렇게 등을 대주거나 밀어주거나 예. 시민들이 엄청 노력했더라고요 그때. 예, 처음에도 제가 넘어가야 되는데 담이 높아서 혼자는 못 가겠더라 그래서 시민들한테 제가 국회의원이다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몇 명이 싹 들어 올린 거예요. 사진 없습니까? 증거주의. 증거주의. 입증할 자료가 없어요 외통위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실상은 사람들은 담 넘는다 하면 다 국회의장님처럼 멋있게 넘는 걸 생각하시는데 하나하나 에피소드를 들으면 되게 모양은 흉해요. 왜냐하면 국회 담이 이렇게 딱 넘는 순간에 뭔가를 짚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뾰족뾰족한 철제로 돼 있어가지고 한 번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중간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매달려야 돼. 대롱대로. 매달려야 되는 거고 그 최악의 경우가 차지호 의원처럼 그냥 걸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옆에 수행원이 사진을 찍어줘도 그 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게 우리 국회 이하경 부의장님이거든요. 딱 사진을 찍었는데 엉덩이만 이렇게 동그랗게 나왔대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시민이 도와준 되게 감동적인 사연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실상이 비디오로 나오면 되게 민망한 여성 의원이 한 분 계신데 보통은 뛰어내릴 거리도 사실은 자기가 마음을 먹어야 뛰어내리잖아요. 근데 시민들의 의욕이 과했어요. 의원들을 도와준다 생각하고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를 박았대요. 근데 그 모든 에피소드가 사실은 그렇게 영웅적인 담을 영상으로 담기 어려운 담 구조로 인해서 생긴 일들이에요. 아니, 지금은 여유 있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시기에는 비장하게 했죠. 그래요. 제가 한 번 네. 실패하고 두 번째 넘어갈 때
제가 실패했던 자리에서 군인들이 네. 총 메고 줄지어서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진짜 그 중국 영화의 한 장면 자객들이 담 넘어가듯이 그리고 제가 넘어서 이제 본관 쪽으로 갔는데 이 군인들도 글로 가니까 저는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지나갔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여유 있게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총을 맨 엄청나게 군인들이니까 예, 내가 저 군인들이 나를 잡으러 오는데 나 저기 들어가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당히 긴박하고 또 비장한 마음이었는데 근데 거기서 그 뭐 사진을 찍는 군인들이 막 그랬다 사진 찍었더라고요 다. 군인들이 들어가는 장면 보시고 예, 저 사람 나 잡아러 왔는데 예. 나 지금 저기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내가 국회의원인 거 모를 거야. 저는 이재명 대표나 한준호 의원이 아니잖아요. 담장에 매달렸을 때 방해하는 경찰한테 신분증을 제가 보여줬거든요. 네. 나 국회의원이다. 왜 못 들어가게 막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지시받았다. 안 된다 해가지고 매달리다가 이렇게 들어간 건데 저는 안 알려져가지고 군인들이 저를 봐도 시민인지 국회의원인지 모를 테니까. 아니 어쨌든 본회의장에 표결을 막으려고 올 텐데 거기 들어가서 있다가 내가 잡혀가는 거 아닐까? 죽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안 하시고 총 들고 막 군인들이 뛰어가는데 잡혀갈 거는 당연히 생각을 했죠. 일단 잡혀는 간다 내가. 네, 근데 거기서 글로 안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족들 통화하셨어요 마지막에? 저는 이제 집에서 자다가 평택에서 자다가 아내가 깨워줘서 이제 계엄 소식을 처음 들었는데 저도 그렇고 아내 들었고 국회 가야지 뭐. 예. 아내가 거기서- 달달한 남편. 막 현금 챙기고 그랬다는 가족들도 많던데. 그게 제가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옛날 저 독재 정권 시대에 험한 일들을 겪은 분들은 네. 이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이제 굉장히 그 최악의 상황을 현금 챙기고 옷 챙기고 막 예, 하셨던데. 그것까지 걱정하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이 전두환 정권 시절도 아니고 2024년 이때 뭐 군인들이 잡아간들 뭐 얼만큼 하겠냐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인도주의 활동가로 예전에 그 분쟁 지역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저희가 컨티전시 플랜이라고 위기 대응 이게 프로토콜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에서 이전 계엄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제 지금 현재 여러 분쟁이나 내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경험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계엄을 딱 맞닥뜨려 보니까 처음에 아까 3분 정도 멈췄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근데 현실감이 없고 딱 사라지고 현실감이 다시 들면서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이제 해외에 있는 동료들한테 바로 연락을 했죠. 우리가 지금 들어간다. 근데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랬을 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하고 우리 위치나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일단 국외의 사람들한테 공유를 했어요. 외통이 네. 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걸 알려야 된다. 그리고 뭐 예전에 그런 인도주의 그 위기 현장에서 일했던 그룹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죠. 그래서 연락하고 들어갈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그 뭐 돈 싸라 이런 건 안 하는데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예, 집에 들어가지 말려고 하고 우린 들어가서 이제 소식이 좀 끊길 수도 있으니까 모든 상황을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설명하고 뭐 이게 냉큼 안에 들어갔죠. 근데 사실 저도 굉장히 그 월스트 케이스까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또 뭐 아프리카 지역이나 아니면 조금 분쟁 지역 같으면 이렇게 해서 들어갔을 때 죽잖아요 보통. 죽죠. 죽거나 갇히거나 뭐 여러 가지 험한 일들을 당하게 되니까 뭐 그거 감안하고 하는데 홍기호 누님처럼 뭐 저희가 선택 옵션 없다 당연히 가야 되는 거니까. 저희 경우는 이제 외교관 출신인데 파키스탄에도 근무했고 터키에도 근무했거든요. 파키스탄은 이제 쿠데타가 여러 번 일어난 나라고 또 터키도 제가 부임하기 전에 2년 전에 쿠데타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비상계엄이지만 군을 동원해서 한 거니까 저는 쿠데타라고 보는데 그런 일이 우리나라 국격에 어마어마하게 큰 손실을 준다. 이걸 굉장히 걱정을 하는 하면서 건데 예. 근데 제가 국회로 가는 중에 저 BBC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BBC에서 예. 외통이니까. 야 전화 오는 데가 다르구나. 그래서 한 기록을 찾아보니까 밤 11시 59분에 왔는데 어디 있냐 그래서 지금 국회로 가는 중이다 그랬더니 언제 도착하냐 뭐 조금 있다 한 2, 30분 있다 도착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왜 나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BBC에서도 아는 거 아니에요, 한국의 당연히, 상황을. 예. 그러면서 이제 영어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예. 영어하는 사람을 찾았다. 제가 외교관 출신이라고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BBC하고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는데 12월 4일 새벽이죠. 이제 계엄 해제된 직후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하는 날, 실패한 날 있잖아요. 그날 네. 또 두 번째 탄핵하는 날, 또 총리 탄핵하는 날. 이때마다 BBC 런던에서 연락 와가지고 제가 의사당 바깥에 본회의장 바깥에 있는 구석에서 로센돌. 전화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지만 상당히 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이런 소식으로 내가 파키스탄에 네네네. 근무했을 때나 벌어졌을 그럴 일들을 대한민국에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외통에 계시니까 우리 차 의원님도 그렇고 그 외신하고 통화하셨고 아니 이재정 의원도 그러셨다면서요? 아니 저도 조금 전에 그래서 그 문자를 다시 한번 확인을 딱 하는데 네. 너무 비장하게 쓴 거예요. 어디다가 문자했는데요? 그 이제 외국 의원한테 여러 아. 명한테 이제 문자를 외통에는 했고 다르구나. 실제 연락이 오기도 했고 다른 그 상임위들은 보통 가족하고 통화하고 아니 실제 하는데 그 외통에는 외국하고 연락하는구나. 아니 연락이 딱 왔는데 본인이 먼저 왔고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영어로 들으면 아시네. 간단하게. 아니 맨 나중에는 정말 스탠 포 어스 이거였고 나중에는 내가 월스트 케이스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게 이제 사일런스드 될 거다. 그래서 네가 지금 이 상황을 알려줘야 되고 나는 지금 담을 넘어서 들어왔고 이거를 막 쫙 내가 앞으로 어떻게 알렸는데 될지 모른다. 한국이 어떻게 네, 될지 모르고. 언론 상황과 모든 것이 이제 통제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일본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역시도 한국 편에 우리 옆에 서달라. 그래서 스탠 제대로 포 어스. 전달된 거 맞아요? 저는 답장 온 거 보니까 제대로 전달된 거 이 얘기 꼭 해야 됩니다. 예. 네. 제가 BBC하고 인터뷰할 때마다 꼭 한 말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확고하다.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이거를 인터뷰할 때마다 했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영어 또 능력 democracy 검증이야. in Korea is solid. Korean people will overcome this difficult situation 금방 and move 나왔네. forward. 이렇게 예. 평상시에 외워두신 문장인가? 아니 제가 이제 BBC 인터뷰를 저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네. 그냥 이 사실만 얘기하는 것은 좀 안 되겠다. 우리나라 이 상황에 대해서 그 해외에서 볼 때 얼마나 처참하게 보겠어요. 우리 이재강 의원님도 런던에서 학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런던 정치 경제 LS에서 공부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외신에서 연락 없었나요? BBC에서 연락 왔습니다. 이야. 그래서 거기 제가 아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외통위는 네. 다르네. 계속 연락을 하고 그래서 네. 인터뷰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그날 의정부 지역에서 운영위원들하고 이래 회포도 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시 반쯤 돼서 우리 수석보좌관 전화 왔어요. 네. 의원님 계엄입니다. 공갈 치지 말라. 말도 안 되는 건갈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 끊고 있는데 전화가 막 계속 오는 거예요. 막 다른 분한테.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예사일이 아니다. 갑자기 저는 80년에 5.17 계엄 때 대학 1학년이었는데 수배를 당했어요. 한 6개월 도망다니면서 막 쫓기고 한 기억이 나서 살이 떨리기 시작해서 슴뜻했어요. 와, 어떻게 하냐. 그런 그래서 기억이 이제 있는 분들은 다 떨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반응이 다 살이 네. 떨렸어요. 살이 떨렸는데 일단은 저는 아무 연락도 못 받고 일단 국회로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으러 갔는데 우리 운영위원들이 다 같이 경험을 했던 분이니까 제 집 입구 옆에서 사수 경계를 경영군이 이재강이 잡으러 올지 모른다. 그래서 국회 내가 집으로 올지 예, 모른다. 올지 모른다 해서 그래서 타고 왔는데 이건 택시를 탈까? 그래서 티맵을 부르고 나는 잡혀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마침 우리 의정부에 있는 비서관이 차를 가지고 왔어요. 네. 근데 그 차를 가지고 왔는데 그 사주 경계 다 풀고 이분들도 의정부로 국회로 가자 해서 다 국회로 갔는데 의정부에서 국회까지 한 1시간 반 걸리는데 이 여자 비서관이요 35분 만에 왔어요. 35분. 11시 3분에 출발했는데 11시 38분인가 국회 왔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 딱 왔는데 오니까 정문에 가고 담을 연락을 했죠. 그러니까 임혜원도 전화하고 담을 왼쪽 담 넘어라 뭐 축구장 뒤로 가면 담이 났다고 맞아요. 서로, 지명해 주신 서로, 분이었어요. 서로. 그래서 했는데 저는 정문으로 가자 했어요. 왜냐면 가니까 정문이 닫혀 있어. 아까 그 잠시 좀 보이소. 예. 정문이 저 뭐 있어? 여기에 딱 있는데 마치 문이 닫 당겨주세요. 하면. 예. 문이 여기 제가 문. 제일 앞에 있어요. 문이 닫혔어요. 예. 문이 닫히고
그 경찰들이 한 50명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제일 앞에 있었는데 네. 한 100여 명이 이제 대치하고 막 밀고 당기고 있는데 사진 찍을 겨를도 없고 제일 웃긴 그 존경하는 건칠성 의원님이 뒤에 딱 나타나더만 내 국회의원이야 뭐 안명의사 마패 두듯이 문 열어 라고 그랬는데 네. 아이고 뭐 안명의사요 그러니까 문 열어줄까 봐 그 와중에도 여유가 있었네. 있는데 시민들이 이재강 의원이다 하고 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150명이 미니까 이 문이 이 경찰들이 해체되고 문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히 제일 앞에 있으니까 쓰러졌는데 어떻게 연락이 돼? 우리 보좌관들이 저를 끄집어내가지고 땡겨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밀어서 문을 밀어 밀어 거네요. 들어가요. 예, 예. 근데 제가 좀 덩치도 크고 이제 앞에서 막 이 막고 땡기고 하는데 뒤에서 미니까 밀렸어. 근데 진짜 다 들어오고 나니까 뒤에 보니 건칠성 의원님이 자기는 구름 위에 타고 올라왔어. 아 그 위를 밟고 예.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내가 구출되고 딱 오자마자 헬기가 뜨는 거예요. 11시 한 40. 그거 보고 놀라셨겠다. 저 눈물이 났어요. 저는 기관 총을 쏘지 않을까. 근데 그때 24대가 내렸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내렸어요.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면서 저 눈물이 났어요. 죽는다는 것 떠나서 와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정말로 그때 저는 생각에 에스더 말 저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에 들어가니까 이제 막 수습되기 제가 지금 보니까 11시에 제가 조선 대표니까 조선들 다 집합시켜야 된다 해서 네. 조선들 방에 제가 그려 적었는데 지금 국회로 모이십시오. 지금 당장 구국 전선에 나설 바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총동원령을 내리고 대학교 때 본 계엄을 다시 보셨으니까. 다시 보니까 근데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내렸으니까 예전에 광주에서 그 기총소사가 생각이 난 거죠. 한 것처럼 저들이 총을 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달리면서 눈물이 났어요. 국회에 들어가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하냐. 근데 가니까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 사람들이. 그래 저는 조선들한테 연락을 다 하면서 이제 저쪽 당 친구들에게 네. 몇 명에게 뭐 김성원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너 다 범죄자가 된다. 빨리 동원해라 해갖고 뒤에 연락을 받았어요. 18명 모아왔다. 그래가 18명이 들어왔어요 저쪽 당에서. 그래가 우리가 192명으로 그걸 해제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긴박했어요. 근데 제가 좀 몸집이 작았더니 못 들었을 거예요. 앞에 서서 막 밀면서 땡겨. 근데 한 150명이 미니까 짜부될 뻔하셨네. 아부될 뻔했어요. 아니 의원님들 전부 다 이렇게 뭔가 죽을 각오까지 하셨다는 말씀들 진짜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같은 듯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죽는 게 최악이다 생각하는 그러니까 무섭기도 했지만 이제 내가 표결하기 전까지는 죽으면 안 된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 난 비굴할지라도 살아서 조기 안엔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임미애 의원님이 계속 지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 아직 이제 지금 이거 의결 정족수 안 됐으니까 너는 꼭 들어와야 된다 해서 제가 한 표가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는 옥체 보존을 하기 위해서 정말 계엄군하고 너무 싸워도 안 되고 일단 절차 저기 잡혀가면 안 된다. 화면인데 예, 잡혀가면 절차는 지키고 연행돼도 안 되고 무조건 표결. TV조선에 아니, 찍힌 네. 장면이 있어요. 근데 TV조선 거라 저게 틀 수가 없고 그러게요. 아이러니하네요. 네네. 장면이 있긴 있습니다. 저기에 예, 짧게 저도 마패를 그냥 보이고 앞에 안 되길래 바로 돌아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아 저는 정문으로 갔는데 그때 이미 다 이제 계엄군도 들어가고 있다 하는 상황이라서 불가능했던 상황이긴 하지만 보좌진들 그리고 또 우리 당직자분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이 영상 뭡니까? 이거는 이제 뒤편 쪽입니다. 봐요. 저 별로 예전에 기질로 같으면 이미 부딪혔어요. 제가 뒤편이에요. 진입했던 예, 그 맞아요. 장소하고 똑같은 장. 네, 헬기 내리고 있던 그 운동장에서 제일 지금 가까운 파고 입고 분이에요. 걸어가시는 거구나 지금. 네네. 그래서 계엄군한테 지금 호소하는 거야. 네. 현장은 그리고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바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난 살아서 표결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11시 50분경에는 네. 공간에 우리 보좌관들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네네. 우리를 다 이어줬어요. 맞아요. 공간들이 맞아요. 딱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가 성동격서 이제 한쪽에서는 계엄군하고 정말로 붙고 우리 한쪽에서 보좌관들이 운동권 출신들이 많아서 그런지 정말로 바리케이드 치고요. 문마다 다 막고요. 많이 다쳤어요. 우리 보좌관도 막 며칠 뭐 보좌관들 따라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요. 정말로 근데 왜냐하면 우리 국회 본회의 앞에 가면 커피 먹는 의원들 자리가 있잖아요. 그걸 다 가져갔잖아요. 네. 맞아요. 앉을 틈도 없이 다 가져가고 다 그게 문마다 다 보좌관들이 막아가지고 군인들 못 들게 하고 못 들게 한 거죠. 의원들 발견하면 예, 예. 무조건 집어요. 예. 저도 사실 본관에 도착했을 때
거기 군인도 있고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들어가나 걱정했는데 네. 저 문 있는 쪽으로 갔더니 보좌관들이 보좌관들이 기가 알아보고 막히게 네. 딱 알고 빼가지고 싹 여러분 그래요. 군인들을 시설을 다른 데로 돌린 다음에 맞아요. 빨리 빼가지고 넣고 다시 막고. 계속 맞고 네. 그러는 거죠. 그때 저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네. 11시 50분 전에 저 장소를 확보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뺏겼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회의원 회관과 본청 지하도로 그 지하도를 확보를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12시 이후에는 그래 그 보좌관들이 없었으면 그- 못 어, 들어가셨어요. 이거를 그거 네, 소파들 네. 얼마나 무거운데요. 그거를 밑에서 긁고 내려 또 다시 맞고 층층이 싸갖고 창문을 다 가렸어요. 보좌관들이 너무- 없었으면은 네. 그 707 특전단이 자기들이 문을 봉쇄했을 거예요. 장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정말로 보좌관들이 오히려 문을 장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배제될 수 있었던 거는 민주당 보좌관들 때문이에요. 아, 네. 그러면. 엄청나게 빨리 움직였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게 영웅당 같지만 사실 이제 저는 이후에 그 트라우마 전문가들이랑 네. 보좌관들이랑 트라우마 세션 같은 걸 했었어요. 음. 이게 영웅당 같지만 굉장히 큰 희생을 강요된 큰 희생이 따라갔던 게 그 지역에서 그 현장에서 있었던 분들 혹은 그걸 보고 그 위협을 느꼈던 분들이 이후에 이제 많은 이제 좀 고통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 멋진 영웅당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그 마음의 상당 부분 희생하면서 근데 실제로 했었던 국회 분들이었어. 가니까 이제 인원 체크를 하잖아요. 네. 몇 명 이상 돼야 되는데 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는데 정말로 기가 막히게 시간 되니까 다 오더라고. 다 오는데 와 그때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요. 저쪽에서 누군가가 총을 한 방 쐈거나 네. 레페를 강화를 해갖고 내려왔더라면요. 네. 우리가 혼비백산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공포탄 하나만 쐈으면 한만 쐈으면요. 끝났죠. 와, 정말 살떨리는 지금도 생각하면 야 진짜 민주군대 다행이다. 만약에 누군가 하면 명령대로요 발포를 하거나 레펠 강화해갖고 국회 안으로 들어왔더라면 윤석열 말대로 총이라도 쏴서 해서 네. 누가 한 사람 쐈으면은 쐈으면 끝나버렸어. 아유, 끝났죠. 저희가 그때 2차 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군인들 이번에 내려올 때는 그 본청 레펠로 2층으로 내려오면 2층? 바로 본청 진입이 가능해요. 2층에서 바로 내려오고 레펠로 네, 네. 끝나는 거죠. 근데 야 그거를 나는 많이 저희가 특히 우려했었죠. 멍청하다. 그 군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걸 걱정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리고 헬기에 707 온다는 얘기 듣고 큰일 났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5분 이내에 끝난다라고 생각하셨더라고요. 그럼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와 이거 본청 2층에 끝났구나. 레펠로 들어왔으면 그때 저희들 본청에서 150명 못 모였어요. 뭐 뭐였죠? 네. 그러니까 그때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인들은 네. 우리 국민들이 보호해주고 또 그러니까요.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럼요. 아니 왜- 아까 한준호 의원님 화면에서 나왔지만 연신 죄송합니다를 외치시잖아요. 군인들이. 예, 저도 총 들고 있는 군인 사실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헬기에서 막 내리고 있는 군인 처음 봤는데 저도 딱 갔더니 처음에 무서웠는데 그 군인들이 뭐냐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 개헌군한테 내가 상상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꺼졌는데 예, 붙잡아거나. 이분들도 갈등하고 아니, 있고 잡아. 고민이구나라는 게 그 순간에 딱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헬기가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헬기가 한 대 딱 내리면서 가면서 계속 내리니까 네. 제가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 축구하는 모임에 축구장에 내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웃으면서 우리 저 내일부터 공 못 차는 거 아이가? 헬기 그 24대가 내렸어 그 좁은 축구장에. 그런데 웃기는 그 이후로 우리 사무총장님이 지시인지 의장님이 지시인지 모든 헬기 내릴 만한 잔디밭에 차를 다 공가서 그렇죠. 김민기 사무총장님의 김민기 기지. 위에서 보면요. 네. 와 밖에 좀 이야 대단하다 누구야? 헬기 더 이상 못 헬기 내리게. 더 이상 못 내리게 네. 빈 공간에다 차를 2차, 3차 할까봐. 할까봐 네. 그런 아니, 일이 김민기 사무총장님이 어떤 분이냐면 국방위 위원장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군의 여러 가지 그분이 움직임이나- 공수여단 출신이에요. 아, 그렇기도 그러니까 하고. 이 차를 헬기 못 내리게 어, 빈 공간에 잔디밭 넓은 데는 전부 다 차를 다 그분의 기지도 상당히 엄청난 큰 역할을 역할을 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분도 따로 모셔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보좌관들 따로 모셔야 되고 이재강 의원실에서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보좌관들이 지금까지 보신 영상들은 다른 의원실은 하나도 없고 이재강 의원실의 영상인데 의원님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최전방에 대치를 하고 막 몸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 기록용이네. 보좌관들 의원님은 안 나오고 그럼 보좌관들 교체를 해야 되겠네. 사진 잘 우리 찍을 보좌관 수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PD 수첩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재강 의원실의 보좌관들이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네 많이 찍었습니다. 같이 와가지고 같이 계속
10명이 계속 같이 액션을 했습니다. 제 보좌관들은 본청 안에 있었어요. 저희 보좌진들은 대표님 마지막 본청 진입할 때 대표님 그 애워쌌던 사람들이 저희 보좌진들입니다. 아, 몸으로 때웠구나. 네. 이재명 대표님이 앉아 있는데 오셨는데 누구 안 왔는지 좀 명단 체크해봐라고. 그래서 제가 적으려다가 양문석 외 다수 적으려다가 안 적었습니다. 참. 아니 근데 외통위가 확실히 기본적으로 해외하고 연락하네요. 무슨 네, 일이 계속 생기니까 연락이 옵니다. BBC한테 아니, 대사관에서도 연락 많이 대사관에서도 오죠. 오고. 그래서 만나서 이제 저는 영국에 한마디로 있으면서 BBC 궁금해하는데. 그 기자들하고 워낙 친해놓으니까 인디안 출신들 이런 분들 계속 전화 와서 뭐 하고 어떨 때는 제가 BBC 전화하면 끕니다. 바쁜데 자꾸 전화 와서 다른 분하고 해라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 온 모양이네. 최전선에서 지금 투사가 아니 근데 외국의 반응들 그렇지 않아요? 긴박했던 순간에는 같이 공감하지만 그 다음 날 이렇게 딱 이제 정상적으로 되돌아가는 거 보고 아무것도 아니었네가 아니라 그 긴박했던 순간을 이렇게 극복했구나 하고 칭찬하는 건 이건 진짜 이론의 여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예. 그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도 다 같이 하던 얘기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끝났어? 한국이니까 가능했다 이런 얘기. 네네. 그 순간이 엄정하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닌 거죠. 저 윤 대통령이 왜냐면 얘기하는 이제 것처럼 총 쏘고 해프닝이 누가 아닌 거죠. 죽고 네. 군인들이 점령하고 끝나야 되는데 자기들이 알기로는 역시 한국은 다 빠르다. 네. 그리고 그리고 제- 그게 우리는 몇 시간 안에 끝나지만 시리아 같은 경우 14년이 걸렸잖아요. 회복하는데 회복이 아니고 회복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게 참 그 여러 반응은 사람들이- 없어? 니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끝났어? 그렇죠. 저는 이제 마치고 이게 그 계엄 해제되고 이제 소통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일단 이런 문제가 한국뿐만이 아니고 이제 주요 선진국들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을 일단 공통적으로 갖게 된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계엄이나 이런 극단적인 정치적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이제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문제였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거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을 회복 모델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전 세계에서 유일한 케이스 이게. 거의 사실- 유일한 케이스죠. 예. 교과서에 날 거예요. 차지호 의원님하고 제가 그 직후에 이제 IPU 총회라고 유엔 총회 같은 국회의원들의 총회에 또 의장님 특사 자격도 받고 해서 같이 갔는데 거기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임의로 대표단한테 양자회담 하자고 한 10군데 가까이를 요청을 했어요. 다 응하면서 한국 상황을 너무 궁금해하는데 저희는 영어로 얘기할 때 너무 길게 얘기하잖아요. Declaration of Martial 하는데 외국 의원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쿠데타. 그냥 쿠데타라고 딱 평가적 언어를 이미 썼었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결했잖니 니네는 네네. 금방. 이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있는 이제 반대 집회라든지 이런 준동들 자체가 외국에는 크게 울림이 없어요. 아니 저는 저 외교관들은 여기서 벌어진 일을 매일매일 정세 보고를 본국 정부에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이 계몽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교관 입장에서 그걸 본부에 보고할 때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우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국회 운영한 걸 국민들한테 계몽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했다고 본부에 보고해야 되는데 네. 그걸 거기서 받아보는 사람이 보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너무나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거 이 외교관이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보고한 거 아니냐.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내용이잖아요. 예, 자, 그걸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정말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예. 영상도 없고 영상이 제일 없는 상임위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영상이 제일 없고 한 번도 그 일부라도 찍혀 있거든요. 의원을 안 찍었네 아무도. 아니 저희 보좌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제가 의원인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보좌진도 다 각계 전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PD 수첩에 나오고 뉴스를 막 장식해서 자기는 뭐 사돈의 8촌까지 연락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농담 삼아 의원 보위 안 하고 다 어디가 있었냐고 그랬는데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 보좌관들 고생한 건 자랑스러워요. 확실한데 네. 하여튼 외통위의 보좌관들은 의원들을 찍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사진이나 기록을 안 남기는 게 네. 사실은 그 컨틴전시 플랜에 맞아요. 이렇게 위험한 분쟁이나 내전 현장에서는 아, 이런 기록들을 안 남깁니다. 이렇게 해제될지 몰랐으니까. 아 그럼요. 이게 다 이제
크게 뭔가 작용할 일이니까 일부러 그런 하지만 근거들을 저희는 그게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딱 짧게 덧붙이면 지금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금 국제기구에 서한 보내가지고 민망한 얘기 했잖아요. 헌법재판소 반대하는 네. 국민이 50% 넘는다 했는데 딱 보낸 그 기구에 이제 대표티를 제가 만나고 왔어요. 그 바로 직전에. 근데 모든 인식은 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도 그거 안 같이 통한다. 그런 공유를 거. 했거든요. 그래서 민망한 짓 하신 거예요. 본인 얼굴에 그냥 침 뱉기 하신 거예요. 저거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어떤 상황인지만 보고 끝낼게요. 자, 이재명 의원실 역시 보좌관들 보낸 건데 이게 뭐를 막는 거예요, 저기가? 우와. 어느 문이에요, 저기가? 아 저기가 헬기장. 저희가 진입하려고 했던 그쪽 통로에서 옆문을 막은 거예요. 들어오지 오늘 못하게. 막아놓은 걸 지금. 아, 계엄군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보좌관들이 저렇게 문을 여러 군데서 막더라고요. 진짜. 미쳤네. 그럼 진짜 뭐 대단하다. 내는 안 죽고 저기서 의원을 홍보하기 위한 사진을 찍는다는 생각을 하면 이상한 보좌관이죠. 네. 아니에요. 그런 보좌관들 많아요. 우리 의원 담 넘어가신다 이런 분들 많은데. 그래도 저는 그 대체해서 밀고 들어갔을 때 내가 제일 앞에 쓰러졌는데 나를 끄집어내는 사람이 우리 보좌관 아닙니까? 사진 안 찍어도 살려는 나를 건데. 살려주고 아니, 그러니까 김노희 의원님을 보좌관. 맨 앞에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밀었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의원님을 맨 앞에 세운 다음에 밀었네. 아 이재강 의원이다 의원님 하면서 몸으로- 밀어 이러면 의원님 몸으로 지금 철문을 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 서서 밀려서 든든해요. 큰일 날 뻔했네. 예. 의원님 몸이 쿠션이 돼가지고. 예. 그 몸집이 작았으면은 좀 힘들었을 겁니다. 자, 외통위에서 건진 영상이 거의 없네요. 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한 바퀴 돌고 또 한 번 모실게요. 네. 예. 특히 재밌는 분들이 계시네요. 여기 나와서 이재명 의원님 터지니까, 이야. 근데 한마디면 해야 됩니다. 예? 우리 외통위가 12월 18일 이후로 한 번도 76일 만에 열었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외교적으로 외교 라인도 없이. 근데 그걸 장본인 여기 얘기했잖아요. 장본인이 두 분인데 네. 이제 내란 수계라고 표현했다고. 홍기원 의원님이 표현을 하셨고 근데 저는 한 서너 번 했는데 나한테는 질의 안 하고 여기 하니까 막 그래서 전부 다 아니 이재강이 여러 번 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여기만 문제 삼. 내란 수계라고 했다고. 내란수계라는 얘기를 이재강 의원님이 훨씬 많이 했고 네. 저는 딱 한 번 했는데 네. 제가 한 걸 가지고 위원장이 김석기 위원장이 그래서 이걸 빌미로. 그걸 빌미로 하행식이 저한테 어. 뭐 그 말을 파일을- 바꿔라, 뭐 맞아요. 사과하라 하더니 사과하라고 요구했어요. 예, 우리 그래가지고 이재정 의원님이 윤석열 내란 수계라고 했다고. 네. 예, 그 윤석열 상임위를 내란 수계 맞잖아요. 그러니까 맞는데 상임위를 그래서 제가 최근에 했는데 아니 무슨 홍길동전도 알고 아버지 내란 수계를 보지 못하는 이런 정말로 우리 외통에 보면 윤상현, 김기현 정말로 이 관저, 관저하죠. 공조 세력의 그러니까 이 내란수계 말은 여기서 제 앞에 훨씬 많이 했는데 여기서 할 때는 핵심들인데 가만히 정말로 있고. 외통위를 보면서 네. 우리가 느끼는 거는 정말로 저쪽 국힘 의원들 일망타진해서 다 죗가를 물어야 됩니다. 아니 근데 그 내란 애국계 공조할 뿐만 아니라 지금 말도 안 애국계 되는- 제가 그때 퇴장 명령을 당해서 지금까지도 직전에 이제 상임위 열기 전까지도 제가 사과를 해야 아니 홍기원 의원 보고 사과하라더니 갑자기 저한테로 옮겨와서 어허. 제가 사과를 해야 야당 예. 외통위 의원들이 사과해야 열어준다고. 제가 그날- 이재정은 퇴장을 그날도 당했거든요. 상임위 할 때 제가 내란 수계라 부르면 안 된다 카이 뭐 내란 수계 계속했는데 아. 이 사람이 얼굴이 시룩시룩 아유, 하여튼 76일간 외통위가 파행되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정말로 이 내란 동조하는 국힘 의원들은 정말로 일망타진해서 얼마나 중요한 정부 바뀌면 시기였는데요. 정권 트럼프 해체해야 됩니다. 당선되고 죗가를 물어야 네. 일망타진. 정말 하고 있습니다. 일망타진 그런 얘기 하시니까 안 열죠 외통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